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용인 경전철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용인시에 촉구하셨는데요. 주장하시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용인시 경전철은 BTO 사업이라고 그러고 민투 사업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용인시가 재정을 다 투입해서 보존하는 SCS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조금 특이하고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처음에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다단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전철에 대한 돈을 모두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라고 2,862억 원을 빌린 거죠. 빌려서 조달을 했는데 알다시피 사모펀드 는 재산금융권이어갖고 이자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금리를 주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민열세로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낮은 금리로 다시 차환선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시민세금이 한 1,500억 내외로 해서 절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운영사도 좀 제대로 된 운영사. 용인시 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면요. 페이퍼 한 장 딸랑 옵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인데 묻고 따지지도 못하고 450억씩을 매년 시의회에서 통과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급을 할까? 저희가 분기별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사실은 민투 사업이라는 거는 용인시가 일부 보조해주고 민간 사업자가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용인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돈을 그냥 전액 다 운영비를 지급하는 SCS 보전 방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런 방식으로 용인시가 끌려다니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민열세를 왜 민투 사업, 민간 사업자 배불리는데 이익을 더 내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 공영화 주장하셨고 공공성 강화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하고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민간 기업은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이윤이 날 수 없는 철도 시스템이 그 안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뭐 인원을 줄인다든지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요금을 늘린다든지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는 금융회사, 운영하는 민간회사만 좋은 사업이고 결국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손해보는 사업이죠. 그럼 정작 시민을 위한 사업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행 제도 하에서 용인시가 직영할 수 있느냐? 용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목표를 가고 용인시가 직접 시민에 맞는 시정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이 뭘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요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 문제는 왜 생긴 거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별도 요금이 경전철을 운행하는데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되나 승객 한 명 한 명이 내는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게 2020년도는 11억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19년도는 1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가 15억입니다. 부가세로 나가는 돈만 해도 24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자로는 1년 평균 100억의 이자를 내고 운영업체의 이윤으로 90억에서 50억을 주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이 시민들한테는 200원을 부담시키는데 너무 부당하다. 용인시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이용하는 시민분들인데 그 시민분들한테 돈을 더 걷어서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부분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행 운행 방식의 고용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해주실까요? 노동자들의 소속 변경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2008년도에 처음 봄바디어로 입사를 했고요. 2011년도에 155명 중 150명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2016년도에 운영사가 2차로 바뀌면서 네오트렌 소속이 됐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바뀔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용 승계이기도 하고 갖가지 노동 조건이 바뀌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전철 소송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시에서 재정적인 예산 집행이나 그런 공공이익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주민이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13년도죠. 전 시장에 이르는 3명, 그 당시 공무원들, 시의원, 수요 예측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해서 모두 3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라. 좀 아쉽게도 5천만 원만 인정을 받았어요. 1심에서. 그래서 2심을 우리가 또 청구했죠. 배상액이 5억 5천에서 10억 2,500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하게 했죠. 지금 2심까지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대법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대법 판결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적인 판결을 받았어요. 감사 청구와 꼭 동일할 필요가 없고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면 주민소송의 요건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참 고무적이었고, 용인경전철 계약 체결, 이행과 관련해서도 전직에 있는 용인시장들의 사업비 관련 계약 부분,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 그 관계자들, 주민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심을 완전 뒤집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주민소송 요건에 속하는 공금지출 관련 계약 체결, 이행, 위법, 재무 관련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환송 파기 이제 공판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용인 경전철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기흥역에서 홍덕역을 거쳐 광교까지 가는 민원이 되게 크고요. 또 하나는 용인 안에서의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주민들의 평가가 많아서요. 용인시에서 주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교통망에 반영을 하고 또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용인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 용인 경전철처럼 너무나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아마 원치 않을 거고요. 광교에서 기흥이나 신갈 쪽으로 얼마나 교통인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광교 쪽에서 전철이 연결된 쪽에서 삥 돌아가는 경전철을 타고 강남이나 서울로 올라간다. 광교에서 버스를 타면, 광역버스를 타면 강남이나 이쪽으로 1시간이면 간단 말입니다. 경전철을 탈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는 거죠. 호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겠나.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혹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되는 천철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어야 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시민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요금 문제라든지 열차 시간이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조차 없는데, 용인시 자체의 철도에 대해서 권한을 시민들이 가져야 된다. 용인시가 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다단계 운영, 그다음에 고금리 사모펀드의 운영 체계에서는 당연히 벗어나야 되고, 용인시의 담당 부서, 용인시의 고위 간부직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은 방향, 좀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아직도 경전철이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담에 참석해 주신 안홍태 목사님, 윤인서 의원님, 이석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